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어제 국어를 찍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있는 거를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걸 배우는 걸 좀 더 열심히 배우면은 그걸 다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5학년 수학을 오늘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설명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5학년 때 수학을 잘못 공부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전에 4학년 때 수학 중에 내가 빠뜨린 거가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을 경우에는 5학년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6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친구는 이전에 배울 때 이제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혹시 내가 빠진 내용이 있었나? 아니면 좀 더 내가 공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했었는데 그 암기한 내용을 잊어버린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 내용들이 정말 끝이 없어요. 왜냐면 5학년 걸 설명을 하면은 또 5학년 거에서 다시 4학년 걸 설명해야 되고 4학년 거에서 다시 또 3학년 걸 설명해야 되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5학년 수준에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공부를 5학년 거를 좀 잘 복습을 해놓고 나면은 6학년 공부가 정말 쉽습니다. 선생님 6학년 공부 내용들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 5학년 것들을 살펴보니까 6학년 거에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한번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1학기에는요, 처음에 자연수의 혼합계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다음에 2학기 때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분수의 곱셈, 합동과 대칭, 소수의 곱셈, 직육면체, 평균과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줄줄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그럼 사실 선생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목 안에 담겨진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6학년 공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이제 좀 지금 선생님들이 신학기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간단히 설명해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선생님이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5학년 수학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선생님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슉슉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처음에 배웠는데요. 자연수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서 안 쓰는 숫자들은 뭐냐면은 소수나 분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는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자연상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사탕이 몇 개 있어요? 하면 2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도 0.3개요 또는 3분의 1개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어요. 뭐 수학에서 문제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연수는 뭔지 알고 있고요. 그럼 이 혼합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쓰는데 이것들을 2개 이상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 더하기 1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뭐 5학년 때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계산 어떻게 하냐?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는 나중에 계산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 규칙이 더 있는데 규칙은 뭐냐면은 3 더하기 2 곱하기 5가 있으면 지금 곱하기니까 얘네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괄호가 쳐져 있으면 괄호 먼저라는 규칙이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와 나누기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나중에 한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게 수학 1학기 1단원이에요. 다음 두 번째 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를 배웠어요. 약수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6 나누기 2를 하면은
3하고 나눠 떨어지죠. 그럼 2는 얘의 약수가 됩니다. 근데 6 나누기 5를 하면은 1 나머지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5는 약수가 아니게 됩니다. 6의 약수가.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 이런 것들이 있고, 배수라고 하면은 이거에다가 곱하기를 했을 때 어떤 수가 있을 때 이 수에다가 몇 배 하면은 나오는 숫자, 이 숫자가 여기에 배수가 됩니다. 거꾸로 화살표를 했네요. 예를 들어 뭐 6에다가 2배 하면요, 6의 2배는 12가 되죠. 그럼 이 12는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는데 기억을 날까요? 네. 2하고 3이 있으면 2의 배수를 하면은 2, 4, 6, 8, 10 이렇게 되고, 3은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얘네 둘은 2와 3의 배수인 동시에 둘 다 가지고 있는 배수잖아요. 얘네를 공배수라고 하고, 이 공배수들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도 빠르죠? 네. 마찬가지로 6이랑 3이 있으면 6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 이런 것들이 있어요. 3의 약수는요, 1하고 3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1, 3 얘네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약수죠. 그래서 얘네를 공약수라고 부르고, 이 약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건 언제나 1이에요. 그럼 약수들 중에 같이 가지고 있는 공약수들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고, 가장 큰 공약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배웠습니다. 요거까지를 배운 게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칙과 대응 설명드리겠는데요. 대응은 국어에서 보면 호응이라는 말처럼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 다시 말해서 규칙에 따라서 어떤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수가 나오는 관계를 이제 우리가 대응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더 설명은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응 관계가 뭐였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학기 네 번째로 나왔던 건 약분과 통분인데요. 이때가 아까 전에 말했던 공약수, 공배수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쓰면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약분하고 통분은 뭐냐면, 약분은 약이 뭐라고 했죠? 설명 안 했나요? 아까 약수와 배수에서 약은 나눈다는 뜻이고, 배는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약분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분은 분수예요. 분수를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분수는 예를 들어 4분의 2라는 분수가 있으면은 이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2는 2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되죠? 1. 그다음 4를 2로 나누면은 2가 되죠. 근데 이때 4분의 2를 그러면 2분의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약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분해도 이 수랑 이 수는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나중에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분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통분은요. 통분은 다음에 나오는 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통분은 뭐냐면은 3분의 1이라는 수가 있고요, 2분의 1이라는 수가 있으면은 이 분수 두 개를 분모가 공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요거는 곱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하고 2하고 최소 공배수 아까 전에 뭐였죠? 그리고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얘는 6이 됩니다. 그럼 얘를 6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6이 되게 하려면 얘는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도 2를 똑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2가 6이 되려면 3을 곱해야 되고 얘도 똑같이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통분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더럽네요. 이렇게 통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크기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자끼리 한다는 거죠. 일단 진분수인 경우에는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면은 얘는 3분의 2입니다. 자, 문제. 예를 들어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할 때 얘랑 얘만 더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5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분자끼리만 더하고 분모끼리는 더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점은 여기다가 이제 대분수가 나오면 좀 더 복잡해지죠. 4와 3분의 2 더하기 2와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거 복잡해진 거를 맞추기 위해서 대분수에서 자연수는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얘네끼리 통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합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죠? 아닙니다. 분모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게 막 예를 들어서 17 더하기 5는 하면 했을 때 우리가 더 할게 5랑 7을 더하면 12잖아요. 그럼 1을 더 올려주잖아 여기다가. 그런 것처럼 자연수에다가도 만약에 올려줘야 되는 숫자가 있는지 또는 뺄셈 할 때는 자연수에서 빼서 여기 있는 분자의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설명드릴 건데요. 다각형은 뭔지 알죠? 여러 가지 각이 있는 도형이에요. 이 각에 있는 도형에서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얘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그냥 여기 다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근데 더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라면 가지는 특성이 있고 마름모라면 마름모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의 모든 선분의 길이를 알지 못해도 모든 변의 길이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걸 더하는 방법들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웠고요. 마찬가지로 넓이 구하는 방법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식을 알고 있는 거는 암기인데 암기로 끝나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 암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 그 더 어려운 단계 공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지금 1학기 끝났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났죠. 2학기 거는 좀 더 서툴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거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있는데 범위에서 나왔단 말 뭐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어림할 때는 우리가 올림, 버림, 반올림 뭐 이런 것들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반올림은 왜 5면은 반올림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왜 5는 하죠? 반올림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해한 건 이래요. 숫자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반절, 그러니까 10 나누기 2하면 5잖아요. 반이 되면 올린다. 이거기 때문에 반올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올림인 경우는 5부터 올려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상과 이하는 그 기준 숫자를 포함을 합니다. 근데 초과랑 미만은 기준 숫자를 포함을 안 해요. 왜 이 말이 무슨 뜻이길래 얘네는 포함을 하고 얘네는 포함을 안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분수의 곱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분수의 곱셈은 기본적으로는 분자랑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를 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분수였다고 하면 이 대분수는 다시 가분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어렵진 않은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왜 분수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까? 3 곱하기 2분의 1이 나오면 왜 3은 분모인 2랑 곱하는 게 아니고 분자인 1과 곱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죠. 어렵죠? 네, 다음으로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은요, 합하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랑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얘네 둘을 딱 이렇게 겹쳐봐요. 겹쳐봤더니 마치 한 도형처럼 똑같아요. 그걸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이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이 대칭 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을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 있는데 선 대칭 도형은 어떤 선을 딱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점 대칭 도형이면은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선 대칭의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선대칭 자리에 있는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이 있고요. 점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되는 선이 밖에 있고 기준이 되는 점이 밖에 있을 때 똑같은 도형 두 개가 있는데 이 도형을 이 대칭에 맞게 돌려보아도 이제 접어보거나 돌려보았을 때 같은 모양이 되면 선대칭, 점대칭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자, 이제 2학기 마지막 부분이죠.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 곱셈 할 때는 기준은 이거죠. 만약 0.3 곱하기 0.6이 되면은 일단 여기 있는 숫자들만 곱합니다. 그러면 3, 6, 18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를 찍는 게 중요한데 소수점 밑에 소수점 아래에 얘는 숫자가 한 개 있어요. 얘도 소수점 아래에 한 개가 있죠. 그러면 한 개랑 한 개 더하니까 소수점 아래에 두 개를 찍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는다. 요게 핵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분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직육면체.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요, 직육면체에서 이런 말들을 배웠을 거예요. 겨냥도, 전개도.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으로 6개의 면이 이루어진 것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직육면체랑 정육면체가 있을 텐데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으로 6개의 면이 이루어진 도형은 정육면체가 되겠죠. 얘는 직육면체라고 하면. 그럼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에 포함이 될까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겨냥도랑 전개도는 뭘 나타내는 건지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 다음 평균과 가능성 얘기가 있습니다. 평균은요, 우리 점수 평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평균은 일단은 대표해주는 숫자입니다. 대표하는 수.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전체 예를 들어 키를 평균을 냈다. 그럼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전체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요. 더하고 그리고 전체 개수로 나누어 주면은 얼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반을 대표하는 숫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가능성은 다른 말로 확률이라고 하는데 왜 초등학교에서 가능성이라고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률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5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동전 있죠. 동전 100원짜리를 이렇게 통 하고 손으로 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탁 튀어서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이 동전이 바닥에 떨어질 확률, 가능성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부터. 그 다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 뒷면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초적인 확률의 개념이 되겠죠.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 이런 걸 순식간에 갔는데 사실 선생님 맘 같아서는 엄청 길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 길게 설명을 하면은 더 듣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시간 낭비가 되고 너무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선생님 이걸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오늘 질문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답변을 해봐도 좋고 거기다 답글로 적진 않아도 내가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한번 몇 가지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분수 덧셈을 할 때는요 보면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이렇게 분자끼리만 더하고 분모는 더하지 않아요. 왜 분모는 안 더하고 분자는 더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분수를 굉장히 잘 배운 겁니다. 근데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요런 것들 왜 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분명히 수학 공부가 너무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던져 놓은 사람은 다음에 우리 6학년 때가 되면은 분수 나눗셈을 배워요. 근데 앞에 있는 분수 덧셈을 잘 배웠잖아요. 그럼 분수의 곱셈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돼요. 아까 전에 선생님 질문한 것처럼. 그리고 분수 곱셈을 잘 이해한 사람 분수 나눗셈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안 공부하면은 다음 거 공부하기가 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하나하나부터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네, 힘내시고 오늘도 끝난 거 다 보셨으면은 꼭 댓글로 질문, 선생님이 지금 질문한 것들 대답하기 어렵죠? 그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질문으로 던져보세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